나는 오늘 30년 동안 잠가둔 서랍을 열기로 했다. 도대체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 아내와 나는 마주 앉아 있으면서도 마치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어색한 침묵만 씹고 있었다. 70대가 되어서야 깨닫게 된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말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은 것이 쌓여서 멀어진다는 걸. 서랍은 거실 한쪽 오래된 장식장 아래에서 비뚤어진 다리를 붙잡고 있었다. 30년 전 마지막으로 그 서랍을 닫을 때 아내는 울고 있었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그 서랍을 서로 금기처럼 피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직도 이렇게 떨리는구나. 이게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일까? 아니면 그때의 죄책감이 아직도 살아있는 걸까?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이 다시 열자고 할 줄은 몰랐어요.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는 그래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아내는 고개를 숙였다. 그 손등이 떨리는데 나는 그 떨림이 혹시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일까 걱정되었다. 서로에게 숨겨온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조차 희미해지는 나이지만 딱 한 가지는 여전히 또렷했다. 우리는 그날 같은 비밀을 공유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진실을 품은 채 살아오고 있었다. 서랍 앞에 앉으니 심장이 오래된 시계처럼 덜컹하고 멈출 듯 약하게 뛰었다. 아내는 조용히 서랍 손잡이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당신 먼저 열어요. 그날도 그랬잖아요. 그 말에 가슴 한쪽이 저릿했다. 30년 전 나는 아내를 대신해 서랍을 닫았다. 그 안에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통을 넣어두고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서랍을 열기 직전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 손을 잡았다. 당신 30년 전에 무슨 생각이었어요? 왜 그 편지를 그런 식으로 넣었죠? 나는 순간 손을 멈췄다. 그녀의 말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두려움도 슬픔도 아니었다. 의심이었다. 아내는 30년째 나를 의심해온 것이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결국 이 순간이 다시 올 줄 알았다. 당신이 묻지 않았어도 나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지. 하지만 당신도 나에게 뭔가 숨기고 있었겠지.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도 묻지 않았잖소. 그날 서랍에 당신도 뭔가 넣었지. 아내의 눈이 흔들렸다. 둘 중 누군가가 먼저 숨을 고르지 않으면 터질 것 같은 공기. 그 순간 아내가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다. 그게 당신이 모르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당신도 나에게 그랬던 거죠? 나는 얼어붙은 채 아내를 바라보았다. 서랍 하나 앞에서 두 노인의 삶이 무너지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 숨겼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서로를 더 멀어지게 만든 셈이었다. 나는 천천히 손잡이를 잡았다. 낡은 나무가 삐걱 소리를 냈다. 아내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서랍이 열리는 순간 나는 보았다.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충격으로 손을 떨었고 아내는 그걸 보자마자 고개를 들지 못했다. 당신, 이걸 30년 동안 숨기고 있었던 거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눈물을 흘렸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결국 당신도 나처럼 겁이 났던 거겠지. 하지만 이건 우리 둘 다 예상 못한 진실이야. 서랍 속에서 발견된 그것은 사진도 편지도 아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내가 평생 숨기려 했던 진실. 그리고 내가 평생 감추었다고 믿었던 죄가 사실은 같은 사건을 다른 기억으로 품은 것이라는 걸. 이 서랍은 우리를 다시 묶어줄지 아니면 완전히 찢어놓을지 모른다. 그리고 그 답은 지금 막 드러난 그것 속에 있었다. 나는 지금 방금 본 것을 아직도 믿을 수가 없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붉은 스웨터 조각과 낡은 금반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반지 안쪽에 새겨진 글씨였다. 우리 아이 1994. 30년 전의 날짜. 우리 부부가 그날을 마지막으로 서로를 피하기 시작한 바로 그 해. 나는 손끝이 저릿하며 반지를 들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마치 죄를 폭로당한 사람처럼 떨고 있었다. 당신 이걸 왜 숨겼소? 내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닌 듯 떨렸다. 아내는 잠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입술이 하얗게 말라붙은 채 마치 한 글자 한 글자를 긁어내듯 말문을 열었다. 그 반지 당신 거잖아요. 나는 멍해졌다. 숨이 턱 막혔다. 내 거라고? 그래요. 30년 전 잃어버렸다고 당신이 울던 그 반지. 아내의 말이 귓가에서 멀리 떠다니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30년 전, 그날 밤 비가 무섭게 쏟아지던 날, 병원에서 우리는 아주 작았던 한 생명을 떠나보냈었다. 그 아이에게 주려고 했던 반지였다.
세상에 한 번도 꺼내지 못한 이름. 숨이 멎은 듯 고요했던 작은 가슴. 그 이후 나는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반지를 잃은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았던 그때. 하지만 나는 아내를 바라봤다. 당신이 왜 이걸 갖고 있었던 거요? 그때 난 아내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엔 말할 수 없을 만큼 오래된 고통이 있었다. 당신이 울면서 찾던 밤 내가 주었어요. 당신이? 그때 나는 그 반지를 봤어요. 당신보다 더 아프게 울더라고요.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아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다. 그래서 내가 숨겼어요. 당신이 다시 그 이름을 부르면 평생 그 슬픔에서 못 빠져나올까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30년 동안 내가 아내에게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 동안 아내는 나를 위해 내 눈물까지 대신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지켜주고 있었는데 난 대체 뭘 원망하고 있었던 거지. 하지만 아내의 고백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당신도 말해줘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 손을 잡았다. 당신도 서랍에 뭔가 넣었잖아요. 그날 당신도 나에게 숨긴 게 있었죠? 나는 손등이 식어가는 걸 느꼈다. 울었다. 나는 아내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반지를 잃고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던 그날. 나는 아이의 작은 옷 한 조각을 주머니에 넣어 돌아왔다. 아내가 그걸 보면 더 아플 것 같아서. 그래서 서랍에 그걸 넣었다. 아내 몰래. 그러나 지금 서랍에는 내가 넣은 옷 조각이 없었다. 대신 아내가 보관해온 스웨터 조각이 들어있었다. 내가 넣은 옷 조각은 어디 갔소? 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랍 안을 다시 뒤졌다. 아내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게 속삭였다. 그건 제가 태워버렸어요. 나는 멍하니 아내를 바라봤다. 왜 태웠어? 목소리가 가늘게 흔들렸다. 아내의 눈가가 붉게 달아올랐다. 그걸 보면 당신이 나를 떠날까봐. 아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당신은 그 아이만큼 나보다도 더 아꼈으니까. 난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말을 잇지 못한 채 나는 어둡게 내려앉는 거실을 바라봤다. 30년 동안 우리는 서로를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서로를 붙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반지를 숨긴 건 아내. 옷 조각을 태운 건 아내. 그리고 나는 아내에게 슬픔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모든 감정을 흉내내며 살아왔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나를 미워했나요? 그 사건 이후에 내가 덜 아파한다고 생각해서 당신이 날 오해한 거죠? 나는 한참 동안 대답할 수 없었다. 답을 말하는 순간 30년간 눌러놓은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리고 결국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난 단 한 번도 당신을 미워한 적 없소. 아내의 눈이 커졌다. 그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놀라움이 번졌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내가 미워했던 건 당신이 아니었어. 그날의 비, 그날의 운명, 우리가 붙잡지도 바꾸지도 못했던 모든 것들. 나는 아내의 손등을 닦아주며 말했다. 나는 당신도 울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요. 아내가 내 어깨에 이마를 기댔다. 30년 동안 말하지 못한 눈물들이 검게 새어나오듯 흐르고 있었다. 그때 문득 서랍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나는 그것을 주워들었다. 아내도 동시에 숨을 멈췄다. 거기에는 우리가 결코 보지 못했던 글씨가 적혀 있었다. 아내도 내 것도 아닌 필체. 그리고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나는 몸이 굳어버렸다. 당신들은 진실을 모를 거예요. 우리가 알던 모든 기억과 진실이 지금 뒤집히려 하고 있었다. 나는 지금 서랍에서 떨어진 이 쪽지를 들고 손이 멈추질 않는다. 아내도 숨을 삼킨 채 내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흰 종이 한 장. 그 위에 씌인 짧은 문장. 당신들은 진실을 모를 거예요. 나는 손끝이 식어가는 걸 느꼈다. 이 글씨는 분명히 우리 둘의 것이 아니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낯선 필체라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 이 글씨 알아요? 처음 봐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 이상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설마 우리가 그날 병원에 남긴 게 있었던 건가? 누군가 그걸 봤던 건가? 나는 쪽지를 다시 펼쳐보았다.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접힌 자국은 분명 오래된 것이었다. 마치 30년 전부터 이 서랍 속에 들어있었던 것처럼. 하지만 불가능했다. 우리는 그날 두 개의 물건만 넣었다. 아내는 반지를 숨기고 나는 아이의 옷 조각을 넣었다. 쪽지를 넣은 사람은 우리 둘 중 아무도 아니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날 기억 정말 그게 다예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아내의 말이 마음속 깊은 곳을 찌르는 느낌이었다. 30년 전, 그날, 비 쏟아지던 병원 복도. 그 작은 아이를 품에 안았다가 차갑게 내려놓던 순간, 그 뒤의 기억은 묘하게 흐렸다. 그저 어둡고 젖은 복도와 울음소리, 아내의 떨린 목소리. 그게 전부였다. 그 이상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지워버린 것처럼 허전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도 기억이 잘 안 나지 않소? 아내는 손끝을 꽉 쥐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요. 나는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 이후의 기억이 잘 안 나요. 마치 누군가 그날을 뒤섞어버린 것처럼. 아내의 말이 끝나자마자 우리 둘 사이에 깊은 침묵이 떨어졌다. 그 침묵은 30년 동안 말하지 못한 죄책감보다도 더 무거웠다. 그때 아내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잠깐만요. 그날 간호사가 우리에게 준 봉투 기억나요? 봉투? 나는 이 말을 찌푸렸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뒤쪽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래된 종이 꾸러미 하나를 끄집어냈다. 이거 그날 병원에서 받았던 거예요. 나는 그 안에는 아이에 대한 서류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어보지 않았죠. 나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열어봤던 거요?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감춘 기록이었어. 나는 그녀의 손에서 봉투를 받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 몇 장과 또 한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아내가 숨을 들이켰다. 편지. 그래, 누가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편지를 펼쳤다. 먼지 냄새와 함께 종이가 천천히 열렸다. 그 안에는 단 2줄. 아이는 당신들의 기억과 다릅니다. 있었던 일을 찾고 싶다면 병원 기록을 다시 확인하세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나는 편지의 뒷면을 뒤집어 보았다. 아내는 나를 보며 한 발 물러났다. 근데 그 뒷면에 적힌 단어를 보는 순간 내 다리가 휘청거렸다. 모네는 이 김도현. 나는 목까지 차오르는 숨을 억누르며 말했다. 도현? 아내는 순간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당신도 그 이름 기억나죠? 아내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도현. 30년 전 그 병동에서 일하던 간호사. 우리가 아이를 잃은 그날 마지막까지 우리 곁에 서 있었던 사람. 그리고 이상하게 아내보다도 나보다도 그 아이를 더 안타까워하던 사람이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 그날 갑자기 병원을 그만뒀잖아요. 그 이후 아무도 몰랐다고 했잖아요. 나는 손에 든 편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칠 듯한 소름이 온몸을 덮었다. 당신. 나는 아내를 바라봤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대신 천천히 고개만 저었다. 나는 편지를 쥐고 아주 낮게 말했다. 도현이가 뭔가 봤다는 거요. 아내가 숨을 멈췄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날. 그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요. 아내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 눈에서 눈물이 터지듯 흘러내렸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우리가 기억 못하는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그리고 나는 아주 천천히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 이제 진실을 확인할 용기 있소? 아내는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30년 동안 서로를 피해 도망쳤지만 이제는 둘이서 같이 그날을 향해 걸어가야 했다. 그러나 그 순간까지 나는 아직 몰랐다. 정말로 가장 큰 반전은 우리가 잃었다고 믿었던 그 아이에 관한 것이었다는 걸. 기록실 안은 오래된 서류 냄새와 함께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직원은 우리에게 오래된 차트를 내밀며 말했다. 1994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기록이긴 한데요. 그래도 다행히 일부는 남아있네요. 아내가 작게 손을 모으며 인사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차트 묶음을 넘겼다. 그런데 몇 장 넘기지도 않았는데 아내의 손이 갑자기 내 손목을 꽉 붙잡았다. 여기. 아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그녀가 가리키는 부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아기 김호호 상태 미확인 연계 보호자 동의 필요. 전원 기록 담당 간호사 김도현. 추가 검사 사유 생존 가능성 있음. 생존. 생존? 나는 차트를 우두둑 떨어뜨릴 뻔했다. 이게 무슨 뜻이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당시 기록에는
아이가 바로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내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다. 그날 의사는 분명 아내분이 기억하는 장면이 모두 정확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직원의 말이 조심스러웠지만 단단했다. 나는 머리가 멍해졌다. 그날의 기억이 물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는 것 같았다. 의사, 울음, 젖은 복도, 그리고 간호사 김도연이 우리에게 다가와 무언가 말했던 얼굴. 하지만 그 말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아내도 손으로 가슴을 쥐어짜듯 붙잡았다. 그럼 우리 아이는 그날 죽지 않았다는 그런 건가요? 직원은 단정하지 않았다. 대신 종이 한 장을 더 보여주었다. 부모 동의 없이 기록 열람 금지 1994년 8월 17일 김도연 서명. 나는 아내와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아내의 눈동자에서 똑같은 두려움이 번져나갔다. 도현이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었던 거요. 그래요. 우리가 기억하는 사망이 누군가의 말이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마지막 장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몸이 굳어버렸다. 전원 권한 서류 복지시설 보호센터 부모 연락 시도 실패. 부모 연락 실패. 연락 실패? 나는 아내를 바라봤다. 당신 그날 연락번호 적은 거 기억하오?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제대로 적었어. 하지만 당신도 적었죠? 나는 멍해졌다. 나는 적지 않았다. 그날 나는 정신이 없어서 전화번호를 적지 못했다. 그렇다면 연락 실패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뜻이었다.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차트를 가리켰다. 여기 부모 미연락 상태로 전원이라고 써 있어요. 이 말은 그 아이가 시설로 옮겨졌다는 뜻 아닌가요?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럼 우리 아이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 손을 잡았다.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주 작은 한 문장이 30년의 시간을 뒤흔들어 버렸다. 우리는 병원을 나와 벤치에 앉았다. 양쪽에서 불빛이 비치는 늦은 저녁. 아내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조용히 울고 있었다. 당신, 우리가 그 아이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나는 아내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다. 아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버렸다고 믿게 만들어졌던 거요. 속으로 생각했다. 이 30년의 고통이 서로가 아니라 진실을 감춘 어떤 사람 때문에 시작됐던 거였나. 아내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눈물에 젖은 얼굴이 어둠 속에서도 반짝였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30년 전 처음 손을 잡았던 그 순간처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찾아야지. 나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아이를. 아내의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30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죄책감과 외로움이 그 오래된 하늘 속으로 천천히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자리엔 아주 작은 빛 하나가 생겼다. 그 빛을 따라가면 언젠가 우리가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몰랐다. 나는 아내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이제는 진실이 우리를 데려갈 때까지 걸으면 돼. 아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다. 30년 동안 결코 꺼내지 못했던 말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로했다. 우리는 잃지 않았다. 단지 찾아가야 할 뿐이다. 그리고 아내가 울먹이며 내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래요. 우린 이제야 비로소 같은 진실을 보고 있어. 그리고 눈물로 가득했던 서랍의 기억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희망의 시작이 되었다.